네,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세션이자 저희 포럼의 두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배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세션이니만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2 주제는 제주 카지노 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입니다. 정책 토론은 제주 국제 카지노 정책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토론 세션인데요. 지금부터는 함께 해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문성종 위원장님이시고요.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제주 한라대학교 교수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셨고요. 또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세션 2 발제를 지금부터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좌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섹션 좌장을 맡은 제주 한라대학 그리고 제주 카지노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문성조입니다. 사실 이번 섹션은 제가 좀 제안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국제 카지노 포럼이 조금 외향적으로 나갔다 그러면 좀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와 보자. 과연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제주도 카지노 산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난상 토론 형태로 한번 가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정책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이 엄청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는 마음껏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까지 카지노 포럼이 이 카지노에 종사하는 분들, 카지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였다면 이번 카지노 포럼은 조금 다르게 가자. 그래서 관광협회라든지 그다음 언론사,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래서 오늘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섹션은 카지노 산업에 종사하는 카지노인뿐만 아니고 언론계에서 보는 카지노 산업, 그다음 관광협회, 이 관광 산업의 주 역할을 하는 관광협회에서 보는 카지노 산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지탄 없이 토론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상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이사님입니다. 강재병 제주일보 편집부 부국장님입니다. 윤지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님입니다.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본부장님이십니다. 좌강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무 제주 오리엔탈 카지노 기획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5분 토론인데 5분 토론에 꼭 5분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20분이든 30분이든 마음대로 오늘 이 정책 토론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아까 1섹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이고 음지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얘기부터 이게 양지로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에는 CSR이라 그래서 CSR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ESG 경영이 제일 이 화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미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방상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이사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드림타워 카지노의 방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카지노 산업 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이라고 돼 있고, 그렇다면 회복이라는 곳에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때문에 거의 치사 상태까지 갔던 카지노 산업이 어떻게 하면 기력을 회복을 해서 전과 다름없이 더 활력 있게
사업을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환자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보약은 바로 정책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전에 기조 발언을 해주셨던 박양우 전 장관님의 열린 정책, 시장 환경 변화라는 수용에 따른 정책 변화라는 공급이 당연히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은 상당히 울림이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규제 완화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뭐 새삼스러운 제안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논의해 왔던 것들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관점에서 최근에 발표가 된 그 송학준 교수님의 논문과 그다음에 김범준 교수님과 다른 공조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논문에서 일부 차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상열 대표님의 말씀, 3년 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전제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이 내년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송학종 교수님 뭐 다 아시겠지만 그분께서 논문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방법이고 그러한 규제 완화는 외국의 선진 카지노를 영위하고 있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처럼 열린 카지노의 그것과 우리 제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그것과는 정책 방향이 좀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관광진흥법상의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에 있어서 다른 관광산업 분야는 1년 이내라는 기준을 두는 반면 우리 카지노업만 3년이라는 기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완화 내지는 다른 산업과 동일시되어야지만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진흥기금 산정을 위한 총 매출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그 김범준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모집인은 카지노 사업자를 대신해서 모객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동 사업자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비 비용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타당하다라는 논리고 두 번째 논리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문 모집인에 대한 적당한 규제 제도가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전문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된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전문 모집인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관광진흥기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위에 얘기했던 그 관광진흥법의 처분 기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추가 설명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총 매출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를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회계적인 기반에 근거한 논리나 명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감했을 때에 발생되는 부정적인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제주도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드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당면했을 때 과연 누가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그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까 처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필요한 카지노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처방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아까 그 김범준 교수님의 논문의 두 번째 관점,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문 모집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가 있다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는 전문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고 또 그로 인해서 카지노 사업자와 전문 모집인 간의 매출에 대한 수수료 배분율이 상당히 편파적이었다는 부분들은 뭐 공지의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그 요율이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카지노 사업자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전문 모집인에 의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쩔 수 없는 뭐 마케팅 전략의 하나일 뿐이지 카지노 사업자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전문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자생적인 노력이 당연히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한다면 전문 모집인에 대한 관리 체계, 관리에 대한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 뭐 중앙 정부가 됐든 지방 정부가 됐든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이 카지노 사업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본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그 매출액에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부분 이외에 또 긍정적인 요인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주도 입장에서도 최근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 몸소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도 사실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림으로 인해서 조회수가 거의 100만 조회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양경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두 가지 그 조례 개정안 역시도 저희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서 아직까지도 규제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나마 지금 제주도에 있는 8개 카지노 중에 드림타워가 이 마케팅을 잘해서 저도 이제 매일 드림타워를 갑니다. 가면 항상 손님이 있어요. 뭐 꽉 차지는 않지만 그나마 다른 카지노에 비해서 아주 좀 나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카지노 정책과의 여러 가지 바람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마이크 볼튼 네바다 게이밍 컨트롤 보드에서도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카지노에 대한 정책을 네바다 같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규제하고 촉진시키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카지노 정책관을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문체부 같은 경우는 융복합 산업과 여기에서 직원 몇 명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카지노에 대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계속 있지 않고 한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발의해서 막 하려고 그래도 문체부에서 자기네 인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배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지노 정책과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업계하고 또 우리 카지노 정책과하고 좀 머리를 맞대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재병 제주일보 편집국 부국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일보 편집국에서 부국장 맡고 있는 강재병입니다. 그 아까 우리 문성용 교수님께서 카지노 그 회복을 위해서 ESG 경영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 언론 중에서 아마 카지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전문 기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언론 쪽에서 꼭 언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카지노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그 느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카지노 산업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이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야 될 산업 인재에 대한 이 공감대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아까 그 직전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인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도민들이라든가 뭐 언론 쪽에서 봤을 때 이 카지노 산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양면성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취재 생활하고 기사 쓰다 보면은 이 긍정적인 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카지노 산업이 밖으로 나오질 않고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어느 정도 규모인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뭐 기사를 쓸 때 뭐 자료를 뭐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마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진짜로 저도 기자 생활하기 전에는 제주도에 카지노가 8개나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그때야 좀 알긴 됐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카지노 산업이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산업인가라는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업계에서 만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이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는 게 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카지노 산업의 그 부정적인 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산업이 그 아주 체계적으로 잘 관리돼 있다라는 그런 이 인식을 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이 관리하는 그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싱가포르나 이런 외국에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뭐 정확히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엄격한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 복합 카지노 그리고 카지노를 그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는 뜻은 그만큼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주도 역시 그런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어떤 좀 관리 시스템, 좀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에 대한 이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좀 잘 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자료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외화 획득도 굉장히 크고 뭐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 효과도 크고 뭐 연관 산업에 대한 뭐 부가가치도 크고 주민 뭐 창출 효과도 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잘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조금 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그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지노를 제주도에서 만약에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면 이 지자체 도정 지금 그 오영훈 도정의 그 정책적 의지가 무엇인지가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뭐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근에 그 조직 개편 발표했고 이제 그 도의회에서 이제 심의가 시작이 될 텐데 그 현재 카지노 정책과가 그 이제 통폐합 저는 통폐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제주도청 조직부서에서는 통폐합이 아니고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통폐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카지노 정책과가 카지노 산업팀하고 카지노 관리팀으로 있는데 아마 그 관광산업과 쪽으로 들어가면 뭐 팀 정도 하나 이렇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팀 하나로 남았을 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 카지노를 육성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카지노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쭉 이 도청 차원에서 얘기해왔던 그 카지노 감독위원회 같은 이런 이 조직을 오히려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최근에 오영훈 도정 제주도정에서 4년 동안 추진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추진할 공약 내용에 한 23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카지노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청에 있는 정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제 솔직한 느낌은 카지노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아마 좀 기존 그 전에 했던 지사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제주도정이 지금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행정의 명확한 입장 그리고 카지노를 육성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카지노 산업이 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카지노에서 관광진흥기금을 가장 많이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 한 470억 정도가 되던데 관광진흥기금을 납부를 하는데 관광진흥기금이 카지노에서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게 카지노가 있어서 제주도에 이런 사업들이 하고 있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이런 게 필요한데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관광에만 쓰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모세혈관처럼 뿌리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해야 되고 관광진흥기금을 쓰이는 분야를 굉장히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좀 극단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좀 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지노 업계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티를 좀 많이 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 방법 중에 그냥 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서울시의 서울시립대가 반값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카지노에서 나오는 예산이 한 470억이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 모든 대학을 반값 등록금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이거는 카지노 기금으로 쓰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카지노 업계에서만 우리는 고용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지역의 효과도 있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진짜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정리를 해보면 카지노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도정의 어떤 정책적 의지 그리고 카지노 산업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명확히 좀 알리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기자분이니까 뭐 제가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정리를 해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한 게 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안까지 제시해 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모든 세수가 카지노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예산을 전부 카지노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인 그 ESG 경영이 왜 카지노에 필요한가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주도 8개 카지노가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 기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국정원도 아니고 무슨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은 모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카지노에서 이 사회 봉사하고 기여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그 친환경 에너지 쓰고 왜냐하면 슬롯머신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관광진흥기금 많이 내고 이 관광진흥기금도 제가 생각할 땐 우리 그 도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카지노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위해서 좀 쓰는 그런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앞으로 좀 고민해봐야겠고 특히 이제 카지노 정책과가 없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이 오영훈 도정의 고민을 한번 나중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카지노 이 정책과가 개로 갔을 때 이게 두 가지 게 있더라고요. 다른 그 카지노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카지노 정책과가 줄어드니까 개로 줄어드니까 우리한테 타치 거의 안 할 거다 이런 쪽도 있고 한쪽으로는 카지노 정책과가 없어지면서 개로 되니까 이게 더 이제 촉진 방안 그 프로모션 하는 쪽은 생각 안 하고 관리 감독만 엄청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계에서 도정과 한번 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카지노 정책과뿐만 아니고 위에 이 뭐 도지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카지노과를 운영해 나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지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카지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토론해 주신 분께서도 카지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 자리에는 대부분 카지노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카지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카지노에 대한 인식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그리고 그 외의 카지노를 구분해서 명확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고 그리고 내국인 출입 가능한 강원랜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지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지노 하면은 그냥 내국인들이 다 출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얘기할 때 그렇다면 내국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과연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카지노가 오픈할 때 그리고 또 카지노와 관련된 정책이 실행될 때 뭐 일반 시민단체 또는 뭐 관련 기관 이런 데서는 무조건 카지노는 나쁜 거라고 주장하고 근거도 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일깨울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카지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명확히 구분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카지노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홍보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부터 제주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카지노가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내국인 출입 불가가 아니었어요. 인천 송도 카지노에서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지만 살인 사건이 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카지노를 즐길 만한 민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일단 출입을 금지시켜라. 이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지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언제 과연 내국인 출입 가능하게 될까?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카지노에 대한 인식을 얘기할 때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좀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그거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사실 카지노와 관련된 일을 뭐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카지노와 관련된 뭐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강원랜드 오픈할 때 우리나라 카지노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 그때 아마 97년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GK를 오픈할 때도 우리나라에 왜 새로운 카지노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그럴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것들이 카지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에서 카지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중에 8개나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규 카지노를 허가받는 일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이미 8개의 카지노, 이게 뭐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하여튼 허가를 갖고 있는 8개의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주도에서 잘 활용하는 것도 제주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뭐 새만금이다 뭐 어디다 새롭게 이제 경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서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사실 새로운 카지노를 허가받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뭐 과거 뭐 지금 현재 그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곳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지금 8개의 카지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8개나 있지만 매출 면에서 보면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규모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고 좀 영세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제주도 카지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뭐 그걸 이제 좀 다르게 좋게 풀이해서 복합 리조트 스타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 있는 8개 카지노 중에 정말로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라스베가스나 뭐 마카오에 있는 대규모 리조트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제주도 카지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8개 카지노가 어떤 식으로든 규모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아니면 뭐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든지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관여하고 뭔가 리더십을 갖고 추진해야 앞으로 제주도 카지노가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 공감대가 필요하다. 도민들하고 공감대가 좀 필요하고 도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좀 방법이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겠죠. 이제 아직도 뭐 물론 전 섹션에서 서원석 교수가 얘기했지만 조사하면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보다는 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좀 아직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우리가 이 오픈 카지노가 아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거기에서 이제 외화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도민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제 카지노 하면 도박, 그러니까 게이밍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갬블링, 그다음에 카지노 하면 도박,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증 치료사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문제는 강원랜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내국인 카지노가 하면서 강원랜드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슈화 되니까 우리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카지노니까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본부장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고동환 관광정책과장님하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근무했던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제주 관광 통계를 집계한 게 62년도부터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하는 게 1989년에 해외 여행이 자율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16개 카지노 중에 제주도가 8개에 이르기까지 시작이 된 것은 199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은 우리가 제주가 아름답다, 산이 좋다, 물이 맑다 다 좋은데 이거 플러스 뭔가의 즐길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SIT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만이 제주 관광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형 관광객들 중에는 이제 카지노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우리가 뭘 사지? 그리고 토산품도 특산품도 있지만 면세점이 구분이 돼 있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제주를 갈 때 경유를 해서 가는 게 좋은지 직항노선을 이용해서 가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도 역으로 해외를 나갈 때 생각해 보면 아까 몇몇 가지 얘기한 부분들은 바로 관광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도에서든 관광협회든 다른 단체든 질적 관광을 유치해야 된다. 질적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 관광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도민들에게 또 많이 돌아가고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우리가 질적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날 조금 더디게 오지 않았나.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오늘 여기 자리는 없지만 우리 제주도청의 김혜숙 관광국장님, 우리 고동환 관광 카지노 정책 과장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사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포럼 개최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생각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카지노 산업이 발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19년도에 2016년도에 외국인이 한 380만 명이 들어오던 게 코로나 바로 직전에 172만 명이 들어왔었는데 2000년 코로나가 접어들면서 21만 명으로 2만 1000명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카지노 우리 8개 업체가 초상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래도 이런 막대한 직원 관리라든지 업장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충이나 기여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정말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덧붙이면 우리 관광 사이드에서 뭐냐면 그룹 투어가 마이스 투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카지노가 문 닫죠. 면세점이 문 닫죠. 전세버스가 닫죠. 그다음에 일반 사업 면세점 쇼핑이 닫죠. 여행사가 전부 다 연쇄적으로 다 갑니다. 외국인 통역 가이드까지 해서
저도 자꾸 이제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시키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 초상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거는 지금 조금씩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복귀가 되는데 정작 이 자리를 떠난 종사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영훈 지사님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인수위원회 구성할 때 민생경제특위 제가 특별 위원장을 맡으면서 복귀하는 자들에게 우리 관광인들에게 취업 희망 보조금을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자 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하는데도 지금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관광업계가 이제 어렵게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광진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농어촌 기금 이러듯이 한 16개가 되는데 그중에 제주도에서 우리가 카지노로 인해서 연간 한 600억,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카지노로 인해서 한 500억 정도,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제주를 여행하다가 나갈 때 내는 출국세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도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문성종 좌장님께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사용하는 것은 관광사업체 융자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 보존.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자가 많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1.4% 이렇게 지급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제주 관광을 이제 끌어나갈 관광객 수용 태세를 위한 이런 자금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다른 부분까지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동환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협회 내에 카지노 분과를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분과하고 왜 이 안에서 작업이 돼야 되냐면, 지금 카지노 내에 아까 우리 정크 부분도 얘기했지만 전문 모집인들만의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FIT도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저는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3일에도 오키나와에 가서 바로 이제 5월 달에 전 세계 취항하는 것을 계약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사업을 도내 여행업이나 PCO나 그분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카지노 분과를 구성하면 함께 마케팅을 공동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카지노 분과를 신설을 해서 지금 우리 함께 가도록 준비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오는 수요하고 전 세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요하고 전문 모집인을 들어서 유치하는 그런 수요에 우리가 수익 부분은 이제 분석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물론 아까 마지막에 했던 전문 모집인들이 좀 굉장히 높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영에서 포트폴리오 방식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을 어느 한 나라의 특정 국가에 그렇게 올인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군사적, 외교적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염병까지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때 배웠던 부분은 대만하고 일본의 사례를 많이 봤는데 똑같이 두 나라가 똑같이 해외 시장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지노 유치도 마찬가지 좀 다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FIT로 들어오는 부분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도내 여행업들과 공동으로 전 세계를 취항하면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실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우리 패널들께서 다 같이 얘기해줬던 부분이 우리 카지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좀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분들이 왔을 때 제주 관광에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뭔가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솔직하게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 지원 대상도 폭도 좀 넓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선행된다면 카지노 산업은 분명히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카지노 쪽이 마케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마케팅을 못 하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이 관광공사에 얘기해서 카지노하고 공동 마케팅을 좀 하자. 근데 도의회에서 반대해 갖고 못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책자를 만들자. 관광 책자를 만들면 전 세계 어디든지 나이트 라이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이트 라이프라는 건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카지노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하자 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는 도의회 반대로 인해서 예산에 투입이 안 돼서 못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협회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관광협회하고 카지노 협회하고 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그 차터기 띄울 때, 전세기 띄울 때 그 같이 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도 아세안 플러스, 아세안 알파, 그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했는데 신남방 정책이 아니고 아세안 플러스로 해서 그쪽에 대한 위원회도 만들 거고 거기에 이 정책을 집중할 겁니다. 그럴 때 같이 그러니까 카지노 스스로가 올 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관광협회나 상공회의소하고 엮어서 같이 들어오면 아주 쉽게 공동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시민단체 얘기. 이제까지 우리가 카지노에서는 항상 시민단체가 반대한다 그래서 항상 배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시민단체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카지노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또 들어오셨습니다. 좌강일 제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좌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 구성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계에서 오신 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카지노 업계에 몸담고 계시거나 이제 카지노에 좀 우호적인 분들이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달갑지 않게 들리시더라도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예. 여기는 뭐 정책 토론이니까 좀 들어야 될 게 있으니까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게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하고 마지막으로는 도민 인식 개선 문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도민 인식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이제 카지노 업계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은 업종이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지노 업계에서는 이제 정말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이렇게 뭐 휴업하고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카지노라는 특성상 대외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에 아주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이제 하늘길이 다시 이제 열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카지노 고객들이 좀 오고 시작했는데요. 이제 엔데믹 시대에 들어선 만큼 저는 이제 카지노 산업도 어느 정도 좀 이게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도입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관련 용역진에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 수익 확대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온라인 카지노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카지노 업계에서 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이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마사회, 우리가 사행산업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또 마사회이잖아요. 경마산업. 마사회에서도 그 온라인 막권 발매를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너무 매출이 심각하게 떨어지니까 우리도 온라인 막권 발매를 좀 해달라 요구하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마사회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해서 지금 이제 계류 중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보는 입장은 좀 부정적입니다. 마사회 건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주장, 그리고 보안 시스템 미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비대면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관련 주무부처가 이게 문체부인데요. 문체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킹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 첫 번째, 내국인의 우회 이용 문제, 그 다음에 도박 금지 국가와의 마찰 유발, 행정 법률적 문제, 사행산업 매출 총량 문제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이 비대면 카지노 도입은 정부하고 이제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제주 지역에만 한해서 허용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진흥기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 카지노에서 나옵니다. 카지노 매출액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전체의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관광진흥기금을 분석을 했는데 카지노 납부금이 약 58%, 출국 납부금이 32%, 그다음에 이자 수입 등 기타 부분이 10%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카지노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야, 우리가 관광진흥기금 주요 재원을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게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불만들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카지노 업체에게 그 관광진흥기금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만든 법적 근거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저 생각은 이제 그 지역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겠죠. 이 카지노라는 게 정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합법적 도박 산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한번 카지노 면허가 나가면 영구 면허잖아요. 특허잖아요. 특허. 사실상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 근데 이만큼을 해주니까 너네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나마 10%를 이렇게 내고 있죠.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마사회는 얼마 정도 내고 있을까요? 마사회는 이제 매출액의 16%를 냅니다.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특세 2% 이렇게 해가지고 카지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지노 업계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관광진흥금의 일부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 당초 그 기금을 내도록 한 지역사회 환원 취지에 좀 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카지노에 대한 도민 인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 앞서 이제 패널분들께서 이제 도민들의 인식이 잘못됐다, 그릇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도민들의 인식이 잘못됐을까요? 도민들이 잘 몰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도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카지노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민들이 왜 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할까요? 한번 자문을 해봅시다.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의 본질적 속성.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카지노는 다 아시다시피 그 관광 산업의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이면서 이렇게 정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합법적 도박 산업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도박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카지노를 다 아시다시피. 그럼 도민들에게 카지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도박이라고 할 것 같아요. 카지노 산업 이꼴 도박. 이런 인식이 도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 속성 때문에 카지노를 바라보는 인식이 곱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카지노가 그동안 이제 저지른 불법 편법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카지노 전담 부서가 제주도청에 언제 생겼냐면 2015년에 생겼죠.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 뭐 사기 도박, 그다음 매출 누락, 탈세, 뭐 경영권 분쟁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인식이 좋을 리가 없죠. 물론 이게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는 이제 그런 불법 행위들이 이렇게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영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을 왜곡했다. 라는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같은 경우는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이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또 우리 이미 채용한 카지노 직원들 다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 뭐 이런 것들이 도민들 사이에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카지노가 지역사회의 환원 또는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카지노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의 10% 이내, 대략 한 9% 정도 되는데요. 총 합치면 이 정도를 이제 관광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외에는 뚜렷하게 사실상 이제 뭐 제도정 세수 확대 기여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한때는 뭐 관광진흥기금 10%를 20%로 상향해야 된다는 뭐 얘기도 있었고 뭐 제도 개선 과제에도 포함됐다가 물론 정부에서 이제 거부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 환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마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담세율이라고 하는데 그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대략 한 35% 정도로 알고 있고요. 뭐 싱가포르도 한 2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강원랜드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37%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국내외 카지노들에 비하면 동네 카지노는 제주 지방 재정 확충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카지노업계에서 뭐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익 활동이라든지 뭐 재능 기부라든지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도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이런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근데 이제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업계하고 그 제주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건데요. 카지노 업계가 먼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금 뭐 보니까 카지노 업체에서 뭐 이렇게 협의체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협의체에서 뭔가 도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뭐 카지노 업계에서 이제 우리가 불법 편법하지 않으니까 우리 떳떳해 이렇게 하지만 그건 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준법 경영은 기본적인 책무이거든요. 의무입니다. 그건 내세울 게 안 되거든요. 당연한 거고요. 좀 ESG 시대에 걸맞게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이제 아직도 그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들이 많은데요. 뭐 카지노 갱신 허가제라든지 카지노 뭐 종사원 뭐 등록제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이렇게 제도 개선 사항에 좀 더 노력해서 좀 정말 이렇게 선진국 아니 국제적 수준의 이제 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강일 처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카지노 업계한테 좀 쓴소리를 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카지노 정책과가 생기면서 블랙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카지노 정책과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이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도 이 토론회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제발 그 카지노 이 업주들, 그러니까 이 오너들이 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카지노 종사원들이 자기네끼리 동아리 만들어서 사회활동,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카지노 업주들은 지금까지 보면 돈으로 다 떼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돈으로 해서 어떤 고아원 가서 뭐 이런 식보다는 그 카지노 종사원들이 갖고 있는 이 동아리 단체, 봉사 단체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도 언론에 나온 거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거 봤는데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민들은 전부 카지노 하면 뭐 그냥 가서 도박이나 하고 뭐 거기 종사하는 애들도 마찬가지 지역에 환원 안 하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좌 차장님 얘기하신 대로 ESG 경우는 뭐 이제 앞으로 추세고요. 그거보다도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 그 봉사 활동들도 모르게 하지 말고 이제 내세우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무 제주 오리엔탈 카지노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우리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2022년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준비한 내용하고 거의 앞에 분들하고 이제 거의 이제 겹쳐서 그렇지만 이제 현재 카지노 일선에서 근무하는 이제 실무자 입장으로서 또 같은 정책이라도 바라보는 좀 눈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바로 앞에서 우리 자광일 사무처장님께서 바로 옆에서 얘기하니까 심층적으로 저도 대단히 위축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업계에 관련된 순기능을 좀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션 주제가 엔데믹 시대의 제주 카지노 산업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입니다. 앞에서 저희들 아까 방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세션의 주제는 당연히 회복입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코로나는 이 3년 동안 산업이 무너지면서 제일 피해를 본 건 저희 직원들입니다. 아직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카지노 산업을 보면 저희들은 코로나가 풀렸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저희 지금 카지노 업계의 이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회복을 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또 오늘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지노 산업 회복에 관한 그 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 세 가지를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앞에서 말하신 분들하고 좀 많이 자료가 겹쳐서 조금 겹치는 부분은 좀 축약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생 방안으로 그 관광협회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관광협회 관련된 분과에 관련된 걸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이시자면 저희 카지노업계가 과거에도 그 관광협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에 상생을 해야 되는 어떤 지금 고민하는 시점엔 저희들이 이제 관광협회 분과회를 같이 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주 그 관광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크고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많은 그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지노 8개 업체가 관광협회 분과회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개 카지노 민간단체가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관광협회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도민인식 개선을 위한 뚜렷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 공교롭게도 주제가 좀 겹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관광협회하고 저희 8개 사업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생을 해서 카지노 그 관광협회의 그 분과회를 만드는데 빠른 시일 내로 어떤 그런 것들이 성과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 정부 내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지방 정부 내 이렇게 카지노 전담 조직이 신설된 것은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어떤 그런 7년 동안 정책들을 해오면서 실적으로 많은 정책을 개선도 했고 관리 강화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국제 카지노 정책 포럼도 카지노 정책과가 생기면서 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배워오고 해외 어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시작된 어떤 이런 포럼이 벌써 이제 6회차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대단히 그 카지노 일선에 있는 실무자로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자담께서 얘기했지만 계속 저희 업계가 음지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과가 생기면서 저희 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어떤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든다는 건 분명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안에 어떤 정책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반대적인 급부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적인 어떤 그런 관리 감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7년 동안은 사실은 그런 방향대로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에 어떤 이런 정책들은 좀 지능적인 저희가 이제 관광진흥법이라는 상위법을 모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능적인 정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가 좀 뚜렷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7년 동안에 그런 것들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시간도 같이 지내고 이걸 회복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카지노 산업도 육성의 산업으로서 관광 산업의 하나로서 분명 지능적인 정책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그 카지노 사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적인 어떤 역할을 분명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 경쟁력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앞서서 자광희 사무처장님이 좀 반대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달리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초 저희들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카지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카지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그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TF로 같이 좀 활동을 하면서
이후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경쟁력 강화라는 걸 뭘 할지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원래 상반기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용역의 어떤 그런 과제를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 과제들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뭐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전용, 엔데믹 이러한 용어는 저희 그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카지노 산업이 육성되지 않는 이유 중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전용이나 엔데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지도 사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발 앞에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제2차 그 카지노 종합계획에 보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한번 쫙 이렇게 나왔는데 대단히 아마 몰매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 지역 뭐 사회단체나 뭐 특히 이제 대단히 반대하는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러한 단계로 현 시점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삭제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전용이라는 현재의 그 한계점과 엔데믹 시대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 있는 방안으로는 저는 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치해왔던 전통적인 외국 고객 유치 방법으로는 저희 산업을 육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방법을 고집을 한다면 아마 저희 산업은 공멸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스템 도입으로 이렇게 국경 없는 마케팅 시장도 넓히고 엔데믹 시대 같은 그런 대외적인 위험 변수도 이런 변수가 와도 산업에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켜가면서 저희들이 2018년도 제주 카지노 산업의 총 매출액이 5천억입니다. 이 5천억을 넘어서 거의 1조 원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저희 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지노 산업이 시장이 1조 원이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관광진흥기금이 1천억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카지노 업계에서 걷어들인 관광진흥기금은 37억입니다. 2018년도에 5천억 할 때 걷어들인 관광진흥기금은 47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세수를 확보하는 그 산업은 제주도에 카지노 산업 말고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는 산업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그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비대면 서비스가 아주 큰 대표적인 방안이 될 걸로 보고 이러한 순기능을 제주 지역에 환원하고 동시에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도적인 그냥 지원 차원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의지를 갖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많은 그런 의견들이 좀 중복돼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엔데믹 시대의 제주 카지노 산업의 회복은 그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추진해서 될 수 없다고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지원하고 저희 8개 카지노 어떤 책임과 의무를 통한 그리고 그 도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 정책 포럼 1회부터 지금 6회까지 참석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회까지 참석을 하면서 사실은 카지노가 가야 할 길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아는 거하고 그 가야 될 길을 아는 거를 걸어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회복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카지노에서 온라인 게임, 온라인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모양인데 아까 그 기조발이 하신 그 박양호 장관님이 그 장관 하실 때 제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모든 정책을 우리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왔던 게 뭐냐면 새만금하고 어디더라 거기 오픈 카지노 해달라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박양호 장관도 장관이면서 오늘은 얘기하면서 뭐 카지노가 관광이다 뭐 그랬지만 그때 당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픈 카지노보다는 다른 방식의 이 제주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는 카지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카지노 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온라인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으니까 토론자 간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떨까요? 뭐 이게 정책 토론이 이번 처음 하는 거라서 우리 카지노 쪽에선 그래서 조금 이제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뭐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온 걸 도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이용할 건 없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토론자분께서 누구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네, 김남진 본부장입니다. 그 아까 그 앞에서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듣고 하는데 우리 자광일 우리 저 사무처장님은 옛날 기자 생활할 때부터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그 예리하게 질문하고 하는데, 근데 그 본 속에는 아마 좀 이제 제주관광 산업이 좀 잘 되도록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 아까 우리 카지노 우리 업장의 직원이든 임원이든 과연 우리가 그 제주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난 그게 사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비춰지지 않은 부분들 막 이런 것도 우리 자광일 차장님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한번 그 내용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지금 뭐 다 방송되고 하니까 좀 많은 도민들도 이렇게 알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저 플로에서 업계에서 오신 분들 중에 자기네 그런 봉사 동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되는데. 제가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했던 부분들 활동을 얘기를 한다면 뭐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위치한 노형동 인근에 7개 그 원래 자치 마을 대상으로 이제 그 김장 나눔 행사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저희들 그 동호회 모임들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동호인들이 나가서 이제 뭐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은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 신문이나 그런 매스컴 쪽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회사 사업자 자체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홍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지방 정부와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향후 이제 가장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과 맞물려서 어떻게 카지노 산업의 각 사업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하는 부분들은 같이 좀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한 5년 전인가 그 신라 카지노에서 그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신라 카지노 직원들하고 좀 알아서 자기네는 항상 봉사를 나간다고 1년에 꼭 저 자기하고 매칭된 그 아동 그 고아원인가 하여튼 이런 데하고 한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언론 노출이 안 되고 언론 노출을 싫어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 그다음 제가 뭐 어느 특정한 이렇게 카지노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관광협회는 이제 도의 그 보조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도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거기 이제 출석을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옆에서 이렇게 그 질의 답변하는 내용도 이제 많이 경청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 작년에 그 우리 카지노에서 이제 그런 질문했어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님들이 그러면 카지노를 이전하는데
지역에 기할 뭐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그 대표님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속기록에 돼 있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뭐 몇백억을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의원님이 그에 대한 다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수익이 발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초기 3년 동안 굉장히 힘든데 그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지원할 거냐 하는 내용으로 그 대표님이 분명 그랬습니다. 그래도 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 생산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업무를 이렇게 질의하면 제가 답변하려고 대기 중인 그런 상황에서 그 대표님이 그 발언대에서 질의응답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 작년 그 행감 때니까 이제 그 속기록에 나와 있을 텐데 막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때는 아마 요약으로만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들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도민들은 그 대표님들이 몇백억 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농어촌 쪽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 여기 뭐 JDC 분이 없을 그러니까 JDC 같은 경우 과거에 어떻게 하냐면 1년에 1억 5천씩 해서 그 자기네하고 관여된 마을들을 뽑아서 거기에 뭐야 그 처음에 히트 쳤죠. 이제 감귤 그 창고했던 데를 그 카페로 만들어서 한 번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1억 5천씩 주면서 돌아가면서 줘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1억 5천은 우리한테 항상 오는 거다. 고마워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다드렁 사업이라고 거기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씩 줍니다. 한 30군데. 이거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마워합니다. 이게 맞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은 카지노 산업에서 오너들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일자리 창출하겠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부터 자발적으로 해서 이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사회적 책임,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이 미담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 아까 강재병 부국장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좀 더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협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 답변 비슷하게 좀. 아 근데 너무 그쪽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트림타워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플로어에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은 소속을 밝히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아, 예. 마이크 좀. 예, 아까 지난번 섹션에서 발표했던 복합리조트 인재개발연구소 대표 이상열입니다. 아까 그 여러 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카지노에 입문한 게 1988년도에 입사를 해서 카지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카지노에 관련된 것을 국내에서는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접촉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카지노 제주도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생겨난 건 아까 그 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정말로 그 카지노 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법, 당연히 지켜야 할 법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건전하게 이제 서서히 모든 것이 정착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국제 카지노의 정책 포럼이라는 포럼을 열면서까지 카지노를 활성화하자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그 연사님들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그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알치는 게 정말 관광자금이라는 돈은 원래 정해진 금액에서 나온 돈인데 그 나온 돈이 정확하게 여기 제주도민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곳에 투입되어졌는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쉽고, 또 아까 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내는 건 당연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카지노 기업과 복합 리조트 기업이 이 도사회에 기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라스베가스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라스베가스가 최초에 카지노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트레저 아일랜드에 보물섬 쇼를 한 것도 아니고, 미라지에서 화산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벨라지오 호텔이 돈 받으려고 세계 3대 분수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화월드나 드림타워는 지금부터 도를 위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는 국민들, 이 도민들한테 신뢰주는 정책을 말씀드려야만 되는 거죠. 복합 리조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그냥 관광 어떤 시설물이 아닙니다. 관광 단지 이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관광객들이 다변화된 자기의 욕구에 맞는 충족물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시설물에 우리나라도 동참했는데, 이 동참물을 전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시장으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학계, 기업, 기관이 다 합쳐서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 할 의지, 기관이 해야 할 의지, 학교가 해야 할 의지, 이 의지 세 것이 반드시 같이 융합돼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추가시켜서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다른 분. 관광진흥기금 말씀하시길래 저 조금만 이렇게 예, 덧붙여서 예, 말씀을 얘기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납부하고 있는 데가 카지노라는 사실을 아는 도민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데 카지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금이 관광 사업자들 뭐 이렇게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나름대로 그 카지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은 제주 공동체 발전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교육, 의료, 뭐 복지, 주택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혜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사용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원래 관광진흥기금은 그 관광진흥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법의 한계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지노세를 별도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납부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뭐 법인세, 이렇게 뭐 취득세, 이렇게 주민세, 이런 것 등등 기타 등등의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는 이제 카지노세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독립시켜서 세목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카지노세라는 게 생기면 도민들이 아니 카지노세가 일반 회계로 이렇게 전입이 되면 일반 회계에서는 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이 카지노로 나온 세금이 도민들한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일종의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좀 생색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관광진흥기금이라고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뭐 카지노가 내는 거 그거 기금인데 나는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수와 관련한, 그러니까 뭐 도에서도 연구 용역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세수 확대를 어떻게 해내야 할지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제주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 관련 부처 그다음에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는 이런 또 과정이 필요하고 뭐 법 개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뭐 빨리 끝내주면 항상 좋죠, 뭐 우리야. 그래서
그래서 사실 아까 이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제 89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아까 얘기한 머라지라든지 트레저 아일랜드라든지 그런 호텔에서 야외 모든 관광객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즐기게끔 야외 돈을 안 받고 그런 이 쇼장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IR 개념 뭐 원래 베가스는 라스베가스는 그 IR 개념으로 다 테마가 없으면 호텔을 못 지으니까 카지노 호텔을. 근데 이제 그때 그거 세운 스티브 윈이 우리 강의를 했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라스베가스는 하이롤러보다는 하이롤러도 무시하지 말고 하이롤러도 가지만 패밀리 타겟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라스베가스의 도박 이미지, 갬블링 이미지에서 게이밍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된다. 그게 지금 2000년도 넘으면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 스티브 윈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머라지 그 이제 무빙 워크를 그때 당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걸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시저스 팰러스라는 호텔은 들어가는 무빙 워크가 들어가는 데만 있고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카지노들은 들어와서 길 못 찾게 한 다음 여기서 돈 다 잃고 가라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윈한테 물어봤어요. 왜 양옆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 무빙 워크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우리 호텔만 살려고 하는 카지노 호텔은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전반적으로 죽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호텔 나가서 시저스도 가고 그 옆에 뭐 플라밍고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사는, 다 같이 생존하는 카지노 산업을 만드는 게 자기의 꿈이고 라스베가스가 살 길이고 라스베가스가 도박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러면서 스티비 윈 이러면서 이 크다 아주 그 웅장한 IR들이 들어오면서 그 소위 말하는 마피아들이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마피아들이 하나둘씩 라스베가스를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뭐 90년대 초 중반까지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우리 제주도도 카지노가 IR 개념으로 가되 복합 리조트 개념으로 가되 패밀리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타겟으로 무조건 하이롤러에서 VIP 뭐 1억 원 뭐 예치하면 뭐 방 공짜 주고 이런 거보다 또 필요하겠지만 가족들이 와서 제주도의 자연과 제주도의 관광 자원들과 연계돼서 같이 이 카지노를 즐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제주도가 관광의 보물섬이 되려면 카지노가 이 관광의 보물섬의 한 일익을 담당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그 제주 카지노 산업이 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심도 있는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신 패널리스트 분들과 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